안녕하세요. 북한산 배군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죠? 반갑습니다. 지금 광복절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요 어저께 북한산을 다녀왔는데요. 오래간만에 다녀왔습니다. 진관사 옆에 삼천사라고 있는데 그 계곡을 따라서 산행을 좀 했는데요. 야, 때마침 바람도 좀 불어주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상쾌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산에 다니시면서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뭐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이제 23일 날이면 처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거기가 이제 물러가죠. 요즘도 뭐 선선한 바람이 조성으로는 불어주고 있죠. 가을 분위기가 좀 납니다. 아무튼요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식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글을 안 올려서 그런가 여러분들도 뭐 안 올라오고 제가 그래서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많이 보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 인사를 드리려다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 멋진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조금 이상하네. 그리고요 새로운 명리학 이론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요 그동안 잠깐 제 소식을 전하면요, 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 봄에 경기도 양평에 강원도에 제일 가까운 쪽, 양평에서 동쪽이라고 해서 양동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료 작가가 출판사에서 편집 주간 생활을 하다가 서울 생활을 접고 이제 양평으로 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글만 쓰고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 작가들에게는 뭐 그런 생활이 정말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더니요 800평 밭을 얻어놓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요 우리 출판사 소속된 작가들 여럿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심고 같이 이제 많이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날이 이제 여름철로 접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오라로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요 결론적으로요 저도 지금은 거기서 탈출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탈출이죠. 지금 그 친구한테 간다는 말도 없이 청량리행 무궁화호 마지막 밤열차를 타고 야반 도주를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빨리 왜 안 오느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인데, 저는 이제 농자도 안 꺼내기로 했습니다. 야, 여러분 정말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작물은요 요만큼이 자라는데 진짜 돌아서면 잡초는요 이만큼 자라는 겁니다. 진짜 제 키만큼 자라는데 800평 밭에다가 처음에 우리가 땅콩을 심었거든요. 꽤 많죠. 그런데 진짜 땅콩은 진짜 요만큼 싸게 나왔습니다. 그게 한 달 걸리더군요. 그런데 잡초가 이만큼이 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초기를 가지고요 제가 이틀 반 동안 그걸 다 잘랐습니다.
다 깎아냈는데 왜 그냥 그 제초제를 뿌리면 되는데 이걸 잘랐느냐면요. 이제 그때는 뭐 의리 양양해가지고 뭐 유기농으로 하자 해가지고 제초제를 뿌리지 않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결국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 종자도 잘못됐고 우리가 또 여러 사람이 심다 보니까요 어떤 건 깊이 들어가고 어떤 건 너무 얕게 들어가고 어떤 거는 뭐 고랗고 해가지고 요만큼 자랐는데 좀 꽤 자란 거는 좀 아깝기도 했지만은 잡초하고 땅콩하고 구분을 해서 그 예초기로 벨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싹 다 베버리고 지금은요 거기다가 다시 뭘로 바꿨느냐면 깻잎을 들깨 있죠. 들깨 모종을 다 했는데 야 정말 정말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추어 농사꾼들은요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우리 그 밭 앞에 그 할아버지 노인 부부가 사시는데 그 할아버지네서 들깨 모종을 부탁해가지고 요만한 그 씨앗을 그 들깨 씨앗을 그 포트 있죠. 그 포트에다가 3개씩 보통 3개씩 집어넣어가지고 그 마사토 같은 거 이걸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한 2주 지나니까 싹이 나오고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이만큼 자라더라고요. 그걸 이제 옮겨 심은 건데 그래서 제가 도망왔습니다. 야만 노출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 그 농사 짓는 농부님들을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고요.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는 가격은 묻지 않고 싱싱하다, 시들었다 이런 거 안 따지고 사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요. 그러나 저는 뭐 어떻게 제 얼굴이 많이 탔죠? 이 아름답고 이 저 뽀얀 살결의 피부가 이게 다 타고 뭐 팔뚝도 시큼해졌습니다. 아주. 제가 여름에 그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그 작가분을 하나 만나가지고 내 얼굴이 좀 탔지 그랬더니 본래 시커먼스인데 뭘 새삼 물어보냐고 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더위에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스트레스 좀 푸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 좀 했습니다. 자, 정말 우리 우리 농법 명리학 이론 농법도 사실은 그 농사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풀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농법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농사에 대한 것을 관념적으로 이해를 했지 농부님들처럼 정말 실전으로 익힌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 근데 농사는요 정말 그분들이 진짜 소박하게 겸손하게 뭐 우리 같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땅이나 파먹고 농사나 짓고 살지 하지만요 그분들이야말로 하늘의 이치를 터득을 했고 땅의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야, 저는 그러니 제가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농법 지금까지 저한테 이제 배우신 우리 회원님들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하나 이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천강, 가불병정, 무기경시, 민계를 이제 옆으로 쭉 썼죠? 행렬로 썼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쓴 거는 좀 구성이 좀 다르죠? 갑, 임, 기, 무, 계, 병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 이론을 갖다가 이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연구하고 사유하면서 통찰해낸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시공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요 우연치 않게 이 명리학 이론을 갖다 접하게 됐는데 한 3년 전인가 우리 저 전주인가 거기서 이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 수행하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그 경락에 아주 도사인 그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한테 가서 이 공부를 좀 했답니다. 배웠는데 그 몸 때문에 찾아갔다가 이 이론도 이제 그
그 찾아간 사람도 이제 물론 이걸 좀 아는 사람이죠. 했는데 이제 이 농법이 이론을 듣고서 이거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어디서 배우면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배워도 되는데 서울에 사시니까 일산에 그 박 선생님한테 찾아가라고 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한 3년 정도, 3, 4년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제가 쭉 설명을 해주고 사주도 풀어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경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 경금이 왜 떫은 과일이냐, 과일이라고 하고 가을 이후에 그 이유가 돼야 활용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경금은 이 을경합이 돼야만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경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뭐 해서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는 만큼 해드렸죠. 신월 전까지, 여름까지는 설익은 금이고 또 과일로 말하자면 풋과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을경금 합되는 것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좀 미심쩍어하고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하면서 자기가 조금 아는 만큼 저한테 잠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받아들이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그 정도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2년 전, 그 후에 2, 3년 전에 그 후에 이제 서점에 갔다가 중고 서점을 갔다가 그 시공학이라는 지금 얘기한 시공학이라는 그 책을 한 권 보게 됐습니다. 거기 봤더니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책을 보고 왔는지 거기서 강의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쫙 사가지고 와서 이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이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 서점에는 없고요. 인터넷으로만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저자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인터넷 구입을 했습니다. 한 7권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제가 작년 9월에 들어갔었죠. 저 원주 암자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네요, 벌써. 거기서 이제 글도 열심히 쓰고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 책을 제가 전부 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오늘 그걸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고요. 단 한 가지, 이거는 중급 이상 정도를 실력을 갖춰야 이해를 하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해도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독학으로는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잠깐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6개만 써놨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먼저 임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우주 생성이라고 해도 좋고 지구의 뭐 생성, 지구 과학도 좋고 물리학에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물리학을 이 명리학에 접목을 시킨 정말 저로서는 상당한 노력이 많은 세월을 고뇌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해석도 조금 없는 건 아닙니다. 좀 억지 같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예측을 해놓은 게 없습니다. 명리학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건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기상예보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그 예측해놓은 게 없고 사주를 그 실전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것만 밝혀놨지 예측이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자, 그러나 이름으로서는 거의 2% 부족하고 거의 완벽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역학도라면 들여다볼 만한 또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임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임수. 자, 우주의 생성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요거 까만 점 보이시나요? 자, 우리 우주가 생성될 때는 이 작은 점에서 이게 빅뱅이 되면서 폭발을 하면서 우주가 생성됐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팽창이 되고 있다고 하죠. 학자들이 얘기하면 그것은 그 별과 별, 그러니까 은하와 은하의 거리를 측정해 보면 이게 매년 바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폭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또 다시 이게 다시 이제 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폭발의 시발점이 어디냐면 임수로 본 겁니다. 임수로 봐가지고 이게 응축이 된 상태죠. 응축, 아주 응축,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축이 됐는데 이게 빅뱅을 하면서 퍼져나간 에너지가 개수로 본 겁니다. 개수. 자, 그래서 개수는 이 개수의 에너지는 폭발이 돼서 나간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폭탄을 터뜨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씨앗이 발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되고요. 그러면 이 개수가 무한 천공을 갖다가 지금도 확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팽창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임계 이게 우주의 시작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축된 에너지고 개수는 팽창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개수는 비로 얘기했죠. 비, 수증기, 구름, 안개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다 포함했다고 그 하늘에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름에는 이게 더워지죠. 우리 지금 뭐 열대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면서 그 무한천공 하늘 저 태양계 밖에는 까만 어둠이죠. 바로 개수의 어둠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둠을 생각하시고 그거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가 생성되고, 이제 카오스 상태가 됐겠죠? 혼돈의 상태가 되면서, 그게 안정이 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태양계가 형성이 됐죠? 그게 뭐냐면, 태양계 형성의 중심을 이제 병화로 본 거죠. 병화를 봤는데, 이 병화는 확장, 이게 아까 팽창, 분산, 우리 빛이 분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산되는 우리 본래 이제 우리도 이제 논법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자, 요게 이제 그 우주의 생성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무토와 기토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갑이 있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지구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번 금을 걸어봅시다. 금을 걸어놓고 가운데 이렇게 금을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자, 이게 뭐냐면 지구 표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구 표면. 그러니까 자, 갑과 기와 임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표면이 아래로 내려갔고 무토와 병화와 계수는 천간에 있죠. 하늘에 있죠. 자, 그러면 폭발, 팽창 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계, 자, 안정이 됐습니다. 혼돈에서 안정이 된 상태니까 이제 뭐가 생겨났습니까? 땅이 생겨났겠죠. 지구, 이렇게 땅이 생겨났는데 우리 무토, 우리 산으로 표현을 했죠. 자, 이렇게 솟아오른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토는 자, 여기 지표면이죠. 지표면에 보고 지표면 위로 솟은 곳은 무토, 아래로 내려온 곳은 아래에 있는 부분은 기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가 이제 딱 지구까지도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우주 빅뱅이 150년, 그리고 지구가 한 45억 년이라고 그러나요? 뭐 한 그렇게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지구가 45억 년 전에 안정이 되고 이렇게 흙이 덮이고, 내부의 흙은 귀토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갑을 갖다가, 갑이 천간의 첫 번째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표면 아래 지구 내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형성이 되고 나서, 안정기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뭐 빛과 뭐 다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식물, 동물도 다 만들어 놨죠. 그러고서 이제 인간을 만들어 냈죠. 자, 그때 이제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이 열매, 우리 유실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의 논리는 뭐냐면, 이 갑이 생명체의 근원으로 본 겁니다. 이분은 생명체의 근원으로 보고, 여기서 이게 뚫고 이노래 뚫고 올라와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을이 열매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면 뚫고 나와서, 이거 생명의 근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열매가 되고 먹거리는 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먹거리가 되느냐 하면은,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자, 싹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지에서는 인이 돼서, 우리 배웠죠? 이 꼭지가 하나로 밀고 올라오고, 묘월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싹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로 나왔죠? 바로 그 2차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과일이 되냐면, 봄. 자, 을목은 이 무토에 지금 뿌리를 박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갑에서 시작을 해서 무토의 터전에서 자라면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꽃이 피고서 지면 열매가 맺죠? 열매가 맺으면서 가을이 됩니다. 그때 이게 뭐냐면 경금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경금. 그래서 을목이 경금에 합의된 그 과정은, 즉 을경 합의되는 것은 싹이 나와가지고 경금 열매, 우리 바위, 돌 이렇게 표현했죠? 무쇠덩어리. 즉 이것을 과일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고서 이 과일에서 파생을 해서 바위, 돌, 무쇠 이렇게 우리가 확장 해석을 해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을이 경금으로 가는 과정은 곧 과일,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을경합을 한다. 그래서 합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나무에서, 자, 갑이 자라서 을이 나오고, 자, 여기서 이 경금이 가을이 돼서 열매가 맺혔죠. 이제 꽃에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열매가 맺혀가지고, 자, 여기다가 열매가 맺혔습니다. 열매가 맺혀가지고, 자, 열매가 맺혀가지고 이게 땅으로 떨어지죠. 자연 상태로 가만 놔두면 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왜 떨어진다고 하죠? 떨어질 때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이 열매, 경금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진 게 뭐냐면 신금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8월 추석 무렵에 그때 수확을 하면서, 우리가 상품 가치도 좋을 때 이제 수확을 해서 팔기도 하지만, 자연의 상태에서는 이게 9월이 들어가면서는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땅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땅에서 이제 그래서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 자연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신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육질이 거름으로 변하고 씨앗만 남는 거죠.
그래서 씨앗, 신금이 씨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질이 거름이 돼지고 그 위에 뭐죠? 낙엽이 덮이고 또 흙이 덮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다시 봄이 오면 싹이 트는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구성도로서 밝혀놓은 건데요. 그러면 이 씨앗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씨앗이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감목이 되느냐면 이때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화, 병화, 이제 가을 이후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을 완연한 가을이죠. 여기는 아까 가을이라고 해도 좋고 가을 여기서는 이제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항상 지구 내부에 있는 응축된 기운의 임수를 가지고 우리는 신금을 보석을 임수로 닦아준다는 표현을 우리 많이 썼죠. 그러면 이 사람은 씨앗을 임수 지하수라고 뭐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뜻한 땅속에 있는 그 따뜻한 물로 약간의 그 지하수의 깨끗한 그 물로 훈훈하게 온기를 가지고 품어줍니다. 부화를 하듯이. 그때의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의 기운이 정화가 바로 여기서 무엇 작용을 했느냐면 경금을 끌어내리는 중력 작용을 했죠. 인력이죠. 그러니까 인력을 해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임수의 수기로 품어주고 정화의 따뜻한 온기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땅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금이 이게 봄이 오면은 갑으로 변하는 거죠. 즉 씨앗이 자 그거를 콩나물 있죠. 콩나물을 보면 이렇게 콩나물 바구니에서 이제 물을 줘서 키우는데 여러분들 그 콩나물 키울 때 찬물 주나요? 아니면 훈훈한 약간 미근한 물 주나요? 냉기가 없어야 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콩나물 그 공장이라고 나 콩나물 음에 그 콩나물을 사러 심부름을 가면은요 반 지하 같은 데인데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덮어놓고 좀 약간 어두컴컴한 데서 딱 들어가면은요 겨울에도 훈훈한 그런 기운이 났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콩나물이 이렇게 그 집에서 키우다 보면 올라온 거 보면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완전히 안 벗겨진 것도 있고 그렇죠. 소위 덜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씨앗이 임수에 부풀려져서 따뜻한 정화의 기운이 도와주면서 이 신금 씨앗이 목으로서의 바뀌는 과정을 정임 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갑기 합은 이 갑목이 지구 내부에서 즉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터전 밭이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 늘 했으니까 터전이 되는 뿌리를 내리는 이 과정이 갑기 합의 과정으로 받고 자 정임목이 되는 것은 씨앗을 품어서 이 단단한 껍질을 풀어내고 목의 형태로 물상과 형태가 바뀐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이론을 접해보면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했구나. 오랜 시간 연구하고 사유하면서 통찰에 의해서 이게 나왔다라고 저는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감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 공부를 오랫동안 좀 했지만 늘 그 미진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 그 이론적인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오랜 생활 실전을 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감으로 느껴지는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명쾌하게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맞든 안 맞든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본래
간판을 걸고 무슨 그 프로로서 이 명리학을 했던 분이 아니고 자기가 학창 시절부터 우연치 않게 이걸 접하게 되면서 관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이 사람은 전공도 이쪽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역학을 했어요. 무역학을 했는데 졸업하고서 그 어딥니까 종합상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직장도 그만두고 나중에는 이거를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명리학 서적을 아주 통독을 다 했고 뭐 교보문고고 뭐 다 통독을 했는데도 자기가 궁금해 하던 것이 풀리질 않으니까 결국 이제 중국으로 가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본고장으로 가면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중국으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한 제 또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책 때문에 잠깐 이제 알게 됐는데 책을 보면서 잠깐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요 한 번쯤은 역학 들으려면 책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고 저는 앞으로요 이 시공학을 좀 참고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농법에다가 참고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공감되는 게 많고요. 또 무리한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 의문점을 이제 저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 물어보겠지만 체크를 제가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명리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돈이죠. 돈 하면 또 저 아닙니까? 돈 많기는 타임이지 골드. 타임이지 골드라는 말 아시죠? 시간은 금이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현금이 없어서 그렇지. 현찰이 없어서 그렇지. 자, 을경 합된 사주하고 사주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어야 되고 부자가 되려면요. 물론 이제 뭐 무토로 태어나고 갑으로 태어나고 뭐 병화로 태어나고 다 그렇지만 자, 을경이 있어야 되고 정신임이 있어야 되고 유금이 있어야 되고 간목은 물론 물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질의 힘은 이 사람은 을과 경으로 받습니다. 을과 경으로 받는데 이 을과 경이 있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병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갑정경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갖다가 그 조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됐을 때 돈이 재벌이 된 거고 또 이 정화와 신금은 우리가 안 좋은 관계로 했는데 임수가 있을 때는 정신 충이죠. 단 수기가 있을 때는 괜찮다고 이 불을 견제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 또 몇 가지 삼위일체를 이룰 때 이제 이게 재벌이 되는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회원들 중에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의 훌륭한 백팀장 그리고 우리의 호프 서박사 서현 정화와 경금 아마 내년에 우리 서현님 아마 대단할 겁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누구죠? 우리 김 부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성화 부장 이 신금과 임수 병화 다 가지고 있죠? 간목까지 본래 백 팀장하고 준재벌 사주예요. 우리 김 부장이. 그리고 저기 누구야? 그 나머지 분들은 준재벌은 아니고 갑부소리 들을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 되면 하나씩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보고 싶더라도 다음 시간까지 좀 기다리세요. 빠이빠이.